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한국과 일본 등 35개 나라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등의 랜섬웨어 공격에 연이어 노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도 미국 정부의 대응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랜섬웨어 대응 분야에서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일 열린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이 주재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등 35개 국가의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과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랜섬웨어 대응 회의에 이은 첫 대면 회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CRI를 비롯해 랜섬웨어 대응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4개 전략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 즉 몸값 지급을 위한 가상화폐 돈 세탁 대응, 랜섬웨어 관련 수사와 처벌 지원, 또 외교적 협력 등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NSC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눌런드 정무차관은 국무부가 기존 역량과 전문성을 통합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한 사실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이 랜섬웨어 대응에 사이버 범죄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 등 국제 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NSC의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법 집행과 사이버 안보, 금융규제, 외교당국 등 각국 전문가 집단의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지난달 화상회의 결과를 상기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초국가적 위협인 만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The ransomware actors, the actual individuals who had launched that attack, could be in one country. The countries where they were laundering the ransom payments, perhaps if it was paid illicitly, would be to another country. The exchange could be registered in a third country and operating in fourth, fifth, and sixth countries. So that kind of a transnational threat truly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itigate that threat.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기관과 민간 인프라 시설 등이 러시아발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잇따라 노출되자 백악관이 나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9월 북한의 증대된 사이버 역량은 특히 금융기관에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랜섬웨어 사건이 포착돼 현재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은 군사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오는 2030년에 1000개를 넘을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발표한 2021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군사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2030년 중국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1000개 이상으로 추산해 1년 전 예상 규모 400개보다 600개 이상 확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이 지난 2019년 재개한 고위급 군사 외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2020년 중단됐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군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안전지휘 통제 수준은 안정적이며 당분간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은
항상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3일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포럼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내부 안전에 관한 지휘 및 통제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시점에서 북한 정부는 안정적이고 그들의 군대와 시스템, 무기에 관해 잘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들로부터 우발적인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북한군의 70%가 몰려있는 고도로 군사화한 지역 중 한 곳이라면서 한반도에서는 나쁜 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게 벌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매우 높은 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여서 의도를 알아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매우 군사적 능력이 있는 국가이며 미한연합군은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신의주에 있는 3호 토성리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곳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에 특히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이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3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여러 동의 건물과 축사, 비닐하우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북한 신의주 토성리의 3호 교화소입니다. 지난 3월 촬영한 이 위성사진은 특히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과 경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 주변의 트럭들, 교화소 밖 관리들의 숙소까지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3일 토성리의 3호 교화소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 등 최신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1968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토성리 교화소가 수차례 중축을 거쳐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토성리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농산물 재배, 의류와 자전거 생산 등 일부 경공업 제품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of course, should not have to die in the name of this policy of re-education through labor. This is 100% preventable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articularly Kim Jong-un and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leadership.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미대주 수석조사관은 줄을 서 있는 수감자들을 자세히 포착할 정도로 민간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30cm까지 개선되었다며 이는 교화소에 수감됐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 확보 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provides powerful evidence that can be used to bring those who have perpetrated these issues to justice, and that is the claim. I mean, that is what we intend to do. 이날 행사엔 최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 김두현 씨가 토성리 교화소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연과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My story is not unique, and it didn't happen 100 or 200 years ago. At this very moment,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in North Korea, like my father and our family, suffering from this kind of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자들의 생활은 강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고 북한의 형법과 행정법은 노동교화라는 구실로 착취의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인도적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런 취약한 수감자들을 지원하고 북한 당국은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또다시 주장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오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상호 합의된 대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사 등을 해체할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사 해체 주장에 앞서 먼저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체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 현재 정전협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 동맹의 분열이라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유엔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유엔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다 탈북했던 국군포로 허재석 씨가 지난 2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최근까지 전남 구례에 머물렀던 허재석 씨는 폐암 4기로 치료를 받다가 2일 저녁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별세했으며 4일 영결식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해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3주 전인 1953년 7월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뒤 47년간 함경도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자로 생활했던 허재석 씨는 지난 2000년 북한에 있는 가족을 이끌고 탈북했습니다. 허재석 씨를 비롯해 올해 5명의 국군포로가 별세하면서 현재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15명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